자, 지혜로운 부모를 위한 사전점검. 사실 스마트폰이 아이들 주머니 속에 들어온 지가 거의 한 10년 됐죠. 10년 됐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갈등들이 심한 건 사실이죠. 사실 저희 집에서도 이게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런 어린아이들하고 우리하고 좀 기성세대 부모님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뭘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노사피엔스가 뭐냐? 폰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 세대. 이 아이들은 날 때부터 옆에 인터넷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있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마치 모국어를 익히듯이 이런 기기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들이고요. 반면 부모는 어렸을 적에 이런 게 없었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내면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른이 돼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범위나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모하고 이제 다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불안하기도 한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좀 분별해가지고 보셔야 해결책이 좀 보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부모님이 정말 애들을 강하게 이게 단속해가지고 단도리를 잘해가지고 해야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지 아이들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거려야 이게 해결될 문제인지 아마 이전 강연을 들으셨다면 아마 정답이 뭔지는 대략 나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좀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스마트폰이 없다면 갈등은 사라질까요? 부모-자녀 갈등은 사라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모-자녀 갈등은 옛날부터 있어왔죠. 이제 거기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얹어져서 좀 더 복잡한 양상들이 됐고요. 그랬을 때 스마트폰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부모-자녀 간에는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그 주제가 스마트폰일 수 있다. 게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 이게 참 어렵죠. 왜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그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뭐냐? 그럼 몇 시간 혹은 어떤 콘텐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공부에 방해가 안 되게 일상생활들을 잘 하면서 즐기는 게 적당한 거다. 근데 이거는 스마트폰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적당하게 사용한다기보다는 뭔가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인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미 좀 턴이 지났습니다. 다른 기기들이 막 나왔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미래나 일상을 방해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살아나가야 될 세대들이 왔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부모님들께서 적당이란 기준이 아이들의 미래 기준인지 부모님들의 과거 경험 기준인지 우리 좀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쥐거나 놓거나 뭔가 좀 원활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이 아직까지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피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뺏거나 막거나 하는 것은 이제까지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이건 스마트폰 문제가 아니라 인류 유사 이래 금지하고 막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고 뒤돌아보면 돌 된다 그러는데 꼭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날개옷 주지 말라 하는데 꼭 그 전에 줘요. 아무 소리 안 하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막는 거 말고 이제까지 막는 거 아마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 다른 다양한 지식들이나 사례나 경험들 통해 가지고 한번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우려들 하시는데 참 재밌는 사례가 저희 강연에 지금 저희 아내도 듣고 있는데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아마 아내가 여기다 채팅을 칠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거 공부 안 하고 뭔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큰애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예요. 그 공부해야 될 녀석이 잠을 자니까 저희 아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한의원을 데려가야 되나 뭐 해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편해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큰애 친구 엄마를 만났대요. 근데 걔도 그렇게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놈 정신 못 차리고 자는 놈이 갑자기 좀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자, 요 조사는 보건복지부 청소년 행태 조사 결과인데요. 저 코로나 시절에 찍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주중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들 보면은요, 대체로 2시간에서 6시간까지 사용하는 애들이 거의 70%가량이에요. 근데 보면 여자애들이 훨씬 많죠. 근데 놀라운 거는 주말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서 여자애들은 거의 8시간 이상이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애들이 뭔가 큰 문제가 생겼나, 뭔가 성격이 나빠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랬는가 보면 사실 그런 거는 구체적인 증거들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우울감도 낮아지고요, 뭐 자살 생각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냐? 사실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생각컨대는 학교를 안 가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거나 게임을 많이 사용하는 게 뭔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뭔가 문제를 크게 일어나기는 원인이 됐냐 하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다.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요. 30년 후 혁신가가 우리 자녀라면 이라는 페이지에 보면 여기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주커버크, 뭐 하사비스, 손정희, 마윈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보면 요 시기에 게임과 관련된 게임을 개발했거나 게임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시기에 다른 선택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 하버드나 뭐 좋은 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띄엄띄엄 다니거나 중퇴를 하거나 이랬다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기에 남들하고 다른 결정들을 했고 다른 진로들을 잡았었던 이런 부모들은 사실 어찌 보면 좀 걱정스럽겠죠. 하지만 아이를 믿고 밀어줬더니 40년 후에 세상을 바꾸는 인재들이 됐다는 거죠. 자칫 지금 스마트폰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이런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주커버크의 후예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닫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폰하고 한다고 해서 다 잘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가능성을 함께 봐야 우리는 위험과 가능성들을 함께 봐야 이게 지혜로운 부모로서의 어떤 자질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스마트폰이나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모든 아이들이 다 사용하고 해서 이게 이제 사용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들은 보면은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한다, 뭐 적게 사용한다가 아니라 이미 일상이 돼버렸다 하는 것들이고요. 조금 더 나가서 이 사용들이 조금 어찌 보면 정체의 길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좌측에 보는 게 이게 홀로렌즈라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요. 대략 가격이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건데 이거가 대략 가격이 4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이런 VR 기기들이 지금 눈에 이렇게 차야 되는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렇게 안 차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VR 기기가 나온다는 거죠. 스마트폰 대신 1인 1 VR 기기가 이제 대중화됐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 나와서 아이들 주머니까지 들어가는데 불과 한 10년 걸렸습니다. 이 VR 기기 나오면 애들한테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금방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 진출하기 전까지 이제 스마트폰을 VR 기기로 다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미 12만 대 이상 홀로렌즈 헤드셋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군대 가면은 애들이 다 이거 쓰는 법 배워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럼 나와서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도 절절매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좀 다른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블록스라는 것들은 게임은 이미 뭐 우리 초등학생들 많이 하죠. 여기서 아이들은 그냥 게임만 즐기는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게임 타록스와 경찰이라는 게임을 만든 발판지 같은 친구는요, 9살 때부터 로블록스에 게임을 만들어서 고3 때 이미 48억 명의 누적 이용자들을 보유한 지금 어마무시한 돈을 번 이런 친구들입니다. 뭐 여기서 게임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대학을 나와서 성공하던 이런
문법이 이제 아이들 세대는 조금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예, 그 정도고요.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게임 전문가 아버지가 있습니다. 게임 전문 기자인데요. 그분이 올 초쯤에 해가지고 놀라운 얘기들 저한테 올 초반 봄에 들려줬는데요. 여기 나오는데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들이 이제 리뉴얼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봤더니 뭐 옛날하고에 비해서 뭐 조금 이렇게 이 고전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것들하고 융합해가지고 다르게 서비스를 하는 걸 보고 이건 뭐 성공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봤더니 초등학생 자녀들이 이걸 깔아서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애들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한 3, 4개월 있다 보니까 이게 구글 매출 2위까지 올라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쿠키런 킹덤을 서비스한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거의 연초 대비 10배가량 올라갔더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그분이 그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고 오래 했다고 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들은 아니더라.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확실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마트폰 혹은 VR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부모가 이걸 이끈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여기에 원주민으로서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부모들은 서포터, 응원단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 지인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애들한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아는 척 하지 말고 애들이 이거 할 때 이 데브시스터즈 주식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거 되게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 핸드폰에 뭐가 깔려서 애들 뭐 하는지 좀 그 뒤로부터 열심히 봅니다만은 이게 어디 주식 뭐 이렇게 리딩방 같은 데보다 훨씬 더 나은 정보들을 주랴 생각됩니다. 아무튼요, 변화하는 시대에 지식도 변화하고 그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또 역시 변합니다.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죠. 지혜와 관련된 길로비치하고 리로스라는 분이 이 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식과 통찰과 판단. 우선 이거를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 아이들에 적용해 본다면요. 게임에 대한 지식, 스마트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지식들도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이 지식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경험했었던 이런 걸 가지고 요즘 아이들도 요즘 게임도 스마트폰이라는 이렇겠지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경우 부정확한 지식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찰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식들 가지고 자, 사회가 환경이 변한다면 인재상도 변하고 여러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도 변할 텐데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은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판단을 해야겠죠. 여러 과업 중에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뭔가, 그리고 부모는 아이한테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자각들이 조금 있으셔야 우리가 좀 아이들을 좀 더 다르게 대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미래 시대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아이들이 혁신가가 되려면, 미래를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가 먼저 혁신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찌 본다면 저희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게, 혁신적이지 못한 게 좀 미안하긴 한데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강연은 주로 지식과 그리고 판단과 관련된 말씀들을 드릴 거고요. 이걸 가지고 새로운 통찰들이 있으셨으면 하는 생각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혜 사례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119 구급대 사례 같아요. 119 구급대 사례 보면은 이게 앞에다가 119라고 거꾸로 써놨죠. 왜 거꾸로 써놨을까? 이 구급대 앞에 있는 차가 백미러를 통해 보고 양보를 해야 하는데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은 거죠. 반면 뒤는 똑바로 써놨습니다. 뒷차들이 보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핵심은 119를 똑바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볼 사람들이 어떻게 빠르게 정확하게 볼 것이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요거를 조금만 생각해보고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거나 의견을 전달한다면 훨씬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잘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